본격적으로 수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현희 선생님은 그 수필집 13권을 내셨죠? 13권을 내시고 14권인가요? 13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필 선집이 4권으로, 수필 선집이 4권으로 그렇게 저는 총통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집은 5권, 아니 9권. 네, 이번에 9권. 숨결이라고 하는 시집이 9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수필집 13권 중에 지연이 수필에 대한 평이나 평가를 한 평론가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가졌어요. 지연이 선생님의 그 수필을 왜 많은 평론가들이 평을 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메시지보다는 수필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문체로 수필을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평론가가 논점을 찾기 어렵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 수필은 어떤 수필이다?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제 수필이요. 저는 그 초기에는요, 인디를 그야말로 삶의 의미들을 그대로 반영시켰다고 본다면은 오늘 현재의 저희 수필은 어떤 사물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 대한 의도를 수필 주제의식으로 재료로 삼고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글이 삶과 죽음의 어떤 의도가 많은 그런 수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분이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도를 끌어내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독 이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개별적인 정서로 쓰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중시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문학은 삶과 죽음을 통한 인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시집의 제목에서 수필집의 제목을 보면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첫 수필집은 이제 사랑이라 말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찾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운 사람이 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우는 사랑이라는 키워드와 그리움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딱 띕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양근 선생은 작품평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연이의 신적 감성과 자연의 모성 담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 지연이 선생의 수필의 특징은 서정성과 생명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성과 관련을 둬서 생명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죽음과 삶의 문제가 생명성하고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 그거를 어떤 생명성과 관련을 가져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박양근 선생은 이거를 이제 모성담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생명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모성 담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런 얘기들은 그 지연이 선생님의 그 수필 전반에 흐르는 흐름일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는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 삶에 있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초창기에 쓰고 있고 후반기에 내려와서 생명과 관련 있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더 그 자신의 수필 세계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근래에 들어서 많이 참작해내고 있는 것이지만 초기에 있는 이 사랑하고 있는 이 제목들을 보면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정서가 사랑에 많이 갈급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느끼는데 뭐 거의 다 막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난한 마음이나 혹은 이제 사랑을 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사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도가 되잖아요. 그간에. 그렇죠? 이제 사랑을 말하리라고 하는 첫 번째 작품을 보면 의도가 전혀 사랑을 안 했구나. 어쨌든 어떤 그 의미에서든 근데 실은 제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이 고팠던 사람인데는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문학을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4학년 선생님이 너희 다음에 작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과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저희 또 숙부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실은 아까 조교쌤이나 혹은 오학연 선생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떤 꿈이 있어서 시작한 거는 분명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14살부터 저희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충격을 받았고 실은 아까 우리 태단님이 낭송한 그 시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과정을 그대로 이제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현재로 온 건데 많은 충격을 받고 이후로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숙부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분들 때문에 성장을 잘하게 됐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글을 쓴 것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딘가 모르게요. 누군가를 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늘 어딘가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운 사람이 올 것만 같아. 뭐 이런 작품도 있어요. 이 수필집에 그리운 사람이 올 것만 같아라고 한다거나 사랑 찾기나 또 혹은 내가 마치 연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연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그 갈급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필 문학의 어떤 수정 방법 같은 것을 좀 알고 싶어 하신다면 제가 조금은 이제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제 제 개별적인 얘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수정합니다. 제가 우선은 수필을요 북가는 대로 쓰자고 했잖아요. 피천주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북가는 대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글은 어떤 글을 쓰겠다는 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 설계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써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북가는대로 쓸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북가는대로를 쓰지 않기 위해서 수필 쓰기 할 때는 가장 먼저 할 것이 설계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쓸까 하고 어떻게 쓸까를 명료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단락의 관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수필의 지론입니다. 웬만한 분들이 보면 수필을 어떻게 쓰시냐면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또 들여쓰기해서 한 줄 쓰고 세 줄 쓰고 들여쓰기해서 한 줄 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문학이 수필이잖아요. 수필은 이야기 문학이에요. 이야기 문학이기 때문에 언어를 결합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죠. 어떻게 했어요? 낱말에서 문장에서 아니 문장이 아니 낱말에서 어디로 가요? 문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락을 무시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수필가협회 이사장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수정했었어요. 수정해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수필 문학이 아까 이제 평을 해주시는 분이 실은 별로 없으세요. 평론가들이 수필을 평하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때문에 문단과 문단의 결합해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고 그 주제를 통해서 각 단락의 다양한 모습으로 주제를 표현하고 이러는 것이 완성된 작품 한 편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제껏 많은 수필가들은 그걸 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락을 중시해달라는 것. 단락을 중시해서 좋은 그 주제를 선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제가 가장 훌륭한 작품은 어떤 장르든 가장 훌륭한 작품은 주제가 선명한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정도 좀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또 선생님 그 말씀 좀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수필의 구성 문제. 네. 구성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시에서 행과 연이 있듯이 수필이나 산문은 그 단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그 글들을 보면은 한 문장에 한 단락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수필이 잡문이라는 개념에서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지연희 선생님은 평론집 2권을 낸 것이 강의를 위해서 낸 거 아닙니까? 네. 강단에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후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낸 책으로 그 2권이 보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 후학을 지도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 말고도 또 후학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면 더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필 대부분 그 많은 식구들이 많은 그 수필을 쓰는 분들이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어른들은 다 계십니다만은 항상 무엇을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공간에서 수필의 어떤 혹은 시의 주제를 찾고 싶다면 100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물을 들여다보느냐라는 눈에서부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작품은 틀림없이 훌륭한 작품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